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문제 21번 갑니다. 자, 급수살피 및 수질에 관한 사고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고는 문제죠. 자, 여러분 정답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동현상은 유속이 큰 흐름을 급정지시킬 때 발생하는 거라. 여러분 유속 흐름을 급정지할 때 쿵쿵쿵 발생되는 현상은 지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격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워터마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있죠. 방지 대책은 뭐예요? 그렇죠. 공기실을 설치하는 거죠. 자, 공기실의 영문을 우리가 흔히 에어챔버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설치를 해주는 거죠. 다른 말로 수격 방지기. 요걸 설치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현상은 펌프가 물을 못 끌어올리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지금 21번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22번. 와건 펌프 일종으로, 여러분 와건이라고 하는 것은 와건, 이건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회전 펌프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펌프 일종으로 오물 잔재의 고형물이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고형물이나 천조각 이런 것도 전부 다 끌어올리는 펌프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 펌프가 바로 1번에 있는 넌클러그 펌프죠. 펌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네요. 1번. 자, 그러면 여러분 피스톤 펌프는 우리가 왕복 펌프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어 펌프는 주로 어디에만 있어요? 기어 펌프. 기어 펌프는 자, 기름 다시 돌려받는 반송용으로 많이 쓰죠. 자, 워싱턴 펌프입니다. 이 워싱턴 펌프는 보일러 물을 집어넣는 급수용으로 많이 쓰죠. 터빈 펌프는 뭐 그렇고 뭐 주로 많이 쓰는 데는 없습니다. 터빈 펌프, 터빈이라는 얘기가 좀 용량이 좀 클 때 많이 쓰는 거죠. 자, 문제 23번. 중앙식 급탕법 중 직접 과일식과 간접 과일식을 설명고에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과일식은 어떤 거고, 자 간접 과일식은 어떤 건지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빨리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될 텐데, 직접 과일식은 이렇게 솥단지가 있으면 밑에다 직접 불을 떼면 여러분 여기가 직접 과일식이고, 간접 과일식은 큰 물통이 있어. 여기다 찬물을 쳐놓고 보일러에서 뭘 갖다 연결해줘요?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이렇게 데펴주는 방식이 간접 가열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이 보면 직접 가열식은 1번에 보면 1번이 틀렸어요. 자, 간접 가열식은 스케일 발생이 발생되나 직접 가열식은 스케일 발생이 발생되지 않는다. 여러분 스케일이 뭐예요? 뭐가 끼는 거야, 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중에 여기 석회처럼 돌이 이렇게 끼어버리는 거, 이게 스케일이죠. 결론 얘는요 밥하면 누룽지가 눌어버리죠. 이게 스케일이 잘 생기고 얘는 스케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이 틀렸어요? 1번.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고. 자, 문제 24번. 자, 급탕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급탕입니다. 급탕 시스템. 자, 정답은 여러분 3번 좀 볼까요? 3번에 보면 배관의 신축을 흡수 처리하기 위해서 자, 위한 신축 방법으로 하트보드 접속법과 자, 리프트 이음 접속법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축이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신축이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신축국한, 수입을이음, 그 다음에 벨로주 또는 슬리브 타입. 자,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트포트 접속법은 어디에 썼냐면 증기난방에서, 증기난방입니다. 증기난방에서 보일러에 과열을 방지하는 용도로 써요. 과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하트포트 접속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환수관의 끝을 보일러의 최저 안전수보다 높게 연결하는 게 바로 하트포트 접속법이었습니다. 자, 리프트 이음은 여러분 증기난방에서 그것도 진공 환수식입니다. 자, 진공 환수식에서 하단에 있는 응축수를, 하단 응축수를 상단의 보일러로 끌어올리는 배관법이 바로 리프트이음이 되는 거죠. 리프트 배관법. 그래서 지금 3번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자, 문제 25번.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난방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1번 좀 잠깐 볼까요? 이런 얘기 있어요.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난방기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온수난방이 있고 증기난방이에요. 자, 온수난방에 표준 방열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은 야, 너 제곱미터당 얼마의 열량이 발생되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수는 표준 방열량이 0.523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고, 증기는 0.756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게 큰 거예요? 증기가 크죠. 증기가 크면 굳이 같은 난방을, 같은 면적을 난방한다면 굳이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난방기계가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더 뜨거운 열을 많이 발생되는데, 그럼 오히려 더 온수에 쓰는 온수 방열기라든지 이것들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을 거꾸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26번이에요. 자,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난방설비입니다. 자, 요거 세 번째 잠깐 볼까요? 세 번째 문제. 직접 환수 방식은 각 난방기계의 유량을 동일하게 순환시키기 위해 유량을 동일하게 순환시키기 위해서 자, 적용되는 방식이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난방기의 유량을 동일하게 순환시키기 위해서 쓰는 건 사실 뭐예요? 직접 환수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리버스 리턴. 다른 말로 역환수 방식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문제 27번. 배수정에 혼입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나 기름, 불순물을 분리하며 뭘 분리한다고요? 기름과 불순물을 분리한대요. 자, 분리하며 동시에 트랩을 가지고 있는 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트랩 중에 기름을 분리하는 것은 여러분 트랩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 트랩과 있고 그리스 트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가솔린 트랩이 있는 거죠. 그런데 희망서 상에는 이 가솔린 트랩을 그냥 오일 트랩이라고 합니다. 오일 트랩. 오일 저직기, 포직기.
자, 우리 희망서상은 트랩을 저집기 또는 포집기라고도 합니다. 두 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 트랩은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그리스 트랩, 음식물에 있는 음식물을 기름과 그 찌꺼기를 분리하는 용도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주방의 바닥, 주방 바닥, 아이들 학교 급식소 바닥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가솔린은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 가지 기름이 있죠. 자동차 기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엔진오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일도 많죠. 거기서 나오는 기름과 물을 분리합니다. 얘는 주로 환경 오염을 여러분 방지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음식물에 있는 기름이 들어가 버리면 배관을 막아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걸 차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7번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28번입니다. 자, 다음 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잠깐 볼까요? 네 번째.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개별 통기관, 대변기나 기타 유사한 기구를 제어하고는 통기관은 트랩 웨어보다 낮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여러분 트랩 웨어보다, 트랩 웨어. 근데 트랩 웨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트랩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 U트랩이 아니라 P트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봉수가 고여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봉수의 깊이는, 잘 보세요. 봉수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봉수의 깊이입니다. 아셨죠? 봉수 깊이에요. 자, 이렇게 봉수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여기를 넘어서면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너 통기관을 여기다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연결하면 여러분 지금 통기가 아니라 배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통기관은 여러분 트랩 웨어보다 높은 곳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랩 웨어보다 어떻게 해요? 높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높게. 그래서 지금 왜 틀렸는지 이해되시는 거죠? 낮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자, 문제 29번 좀 볼게요. 자, 문제 29번은 대변기의 세정급수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대변기. 급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틀린 건 여러분 1번에 있어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이탱크 시대 세정관은 150ml 사용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이탱크식 있죠? 하이탱크식. 얘는 급수관이 있어요. 자, 급수관 몇 미리? 최소 15mm 이상. 자, 그런데 세정관은 최소 32mm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요 세정관이 몇 mm라고 나와요? 자, 15mm죠. 물이 너무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물량과 자, 그 낙차가 좀 커야 하기 때문에 자, 1번 표현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자, 30번 좀 볼게요. 자, 각종 배관 중 슬리브를 사용하는 목적. 야, 너 슬리브 왜 쓰냐고 물어본 거죠. 자, 결론 여러분 뭐가 슬리브예요? 혹시 벽체가 있어. 자, 벽체 여러분 어떤 파이프가 지나갈 때 미리 파이프 지나갈 자리를 미리 이렇게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으면 내가 파이프가 요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여러분 이 슬리브가 벽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댁에 왜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가 연결하기 위해서 벽에 미리 구멍 뚫어놨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슬리브예요. 자, 그러면 슬리브를 사용하는 목적 첫 번째, 배관 교체 수리를 어떻게 해요?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배관의 신축 팽창에 대응합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는 관 외경보다 시방서 보면 40mm 크게 하라고 나와요. 만약에 본이 돼 있으면 보온된 외경보다 40mm 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찾으란 얘기죠.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5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5번에. 자, 문제 31번. 다음 중 배관 식별 표시 방법으로 틀린 거. 배관 식별이죠. 자, 거기서 여러분 지금 틀린 건 여러분 2번에 있네요. 2번에 뭐가 있나요? 통기관. 여러분 통기관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청색이죠. 청색이 아니죠. 얘는 청색이 아니라 통기관은 여러분 백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백색. 여러분 백색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백색. 여러분 감시 제거에서 전원은 백색으로 하죠. 전원은 지금 백색으로 합니다. 자, 또 뭐가 있나요? 우리 3상 4선식에서 중성선, 그렇죠? 또는 N선 전부 다 이거 백색으로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소방설비에서 우리 A급 화재 뭘로 해요? 백색으로 하죠. 혹시 기억나시면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문제 32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스프링클러입니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정답 4번에 있네요. 4번. 4번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볼까요? 방수량은 여러분 이 스프링클러에 방수량이 있는 거죠. 방수량 얼마예요? 80리터가 되는 거죠. 분당 이상. 혹시 방수 압력 기억나세요? 최소 0.1메가파스칼 이상. 이거였죠. 그 표현 지금 틀려있죠. 자, 문제 33번. 자, 액화석유가스의 특성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액화석유가스.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LPG라고 하는 거죠. 자, LPG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단위를 아시는 거야. 단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얘는 킬로그램 per hour. 이렇게 킬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보다 어떻다고요? 무겁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공기보다 가볍다. 그렇지만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4번 표현이 지금 들려 있어요. 자, 문제 34번. 자, 다음 중 습공기 선도를 이루는 요소. 여러분 습공기 선도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거죠. 요소. 자, 틀린 건 여러분 뭐 있어요? 1번 열 용량이죠. 자, 그러면 구성 요소 10가지 정도는 여러분 좀 대충 보시면 이런 거죠. 공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상대습도. 자, 포화도, 수증기압, 엔탈피. 자, 그래서 비용적 열소분비, 자, 현열비. 여러분 몇 가지, 물론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지만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열 용량은 안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문제 35번. 중앙 공조 방식 중 전수 방식으로, 여러분 전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수 방식은 다행스럽게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펜, 코일, 유닛 방식. 그래서 얘는 펜, 코일, 유닛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을 만드는 거죠. 요 위에서 여러분 대부분 요 상단에서 바람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요게 요 통이 유닛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코일을 만들어. 여러분 코일 있잖아. 그다음에 요 뒤에서 팬을 돌리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솔솔솔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펜, 코일 유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 있나요? 3번째 있는 거죠.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6번. 자, 이중덕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중덕트죠. 자, 이중덕트는 공조실에서 어떤 실로 보낼 때 항상 여러분 무조건 365일 동안 다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같이 보내줘. 그래서 각 실에서는 요 두 개를 섞어 쓰는 여러분 혼합상자가 필요한 거죠. 혼합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누가 섞어요? 각 실,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조절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많아져요. 그다음에 덕트 설치 공간도 많아지고 설비비도 증가하는 거죠. 자,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정답은 5번 좀 볼까요? 5번이에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공조기 내부에 있는 유닛에서 각 존별로 온풍과 냉풍을 혼합해서 공조기 내부에서요. 공조실 내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조실 내부에서 공조실이야. 어떤 존별로 있어요. 실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자, 실이 있을 때 원하는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는 20도씨, 여기는 30도씨일 때, 자, 얘도 항상 찬바람과 따뜻한 물 같이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중덕트가 같은데, 여러분 여기 혼합상자가 어디에 있냐면 공조실에 있어요. 그래서 너 20도씨, 근데 덕트를 몇 개로 보내요? 한 개를 보내. 덕트를 한 개로 보내.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 멀티존 방식 또는 멀티존 유닛 방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지금 틀린 거죠. 얘는 지금 뭐예요? 공조실에서 그냥 찬바람과 따뜻한 같이 보낸 다음에 야, 혼합상자를 어디 둬요? 각 실에 두는 거죠. 이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5번은 멀티존 유닛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 38번이에요. 자, 자리 좀 옮겨서 좀 갈게요. 전기 배선 방식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은 4번째 있어요. 나뭇가지식이죠. 이걸 수지상식이라고 하죠. 자, 이 나뭇가지식은 기본적으로 배선비가 많이 들고 배선이 혼잡하다. 여러분 이 방식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분전반이 있어요. 집에 있는 두꺼비 집게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전반에서 굵은 전선을 하나 보내. 자, 굵은 전선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따가는 거죠. 뭐처럼요? 나뭇가지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만큼 그러니까 전선의 값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설비비가 적어져요. 전선 복잡할 일도 없는 거죠. 전선도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지금 뭐가 틀렸냐면 나뭇가지는 배선비가 많이 들고 배선이 혼잡한 방식은 뭐예요? 병용식이 되는 거죠. 아니 평행식이요. 미안해요. 평행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 편이 지금 나뭇가지식 이런 표현 나와야 되는 거죠. 나뭇가지식은. 그다음에 39번.
사무소 컴퓨터 백화점 등의 용도로서 철근 콘크리트 바닥에 배선하는 거죠. 바닥에 배선하는 거야. 여러분 바닥은 영문으로 뭐라고요? 플로어. 그래서 자 플로어 덕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몇 번에 있나요? 여러분 2번. 그래서 여러분 플로어 덕트는 자 바닥에 그러니까 어떤 바닥에 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를 열어보면 이게 이렇게 네모진 박스가 들어있어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콘센트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단자함 같은 거, 그다음에 전화 단자함 같은 게 있는 거죠. 여기다 제가 집어넣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덕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 설치하니까 전선에 인해서 넘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쇼핑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백화점, 마트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뭐 사무실, 뭐 은행, 전산실 이런데 많이 쓰는 게 바로 플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0번의 예비전원 설비요. 예비전원 설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전지 설비, 또 하나는 자가발전 설비,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5번을 잠깐 보자고. 5번. 자, 축전지와 자가발전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발전 설비는 30초 이내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축전지와 자가발전 설비를 발전을 병용하는 경우는 여러분 축전지가 먼저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최소 몇 분 이상? 20분 이상 방전을 할 수 있는 용량이면 되는 거죠. 용량이면 되는 거고, 자 자가발전 설비는 발전기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처음에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10초 이내지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는 몇 초요? 45초 이내만 가동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가발전 설비는 기본적으로 최소 30분 이상 지속 운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요 조건. 그래서 지금 30초가 아니라 45초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 한번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